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대 서울병원 성형외과 장하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주제가 여성 건강과 골반적 건강. 골반적 건강이란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성 건강에서 골반적 건강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골반적 건강에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김재 대표님, 여기는 장현정 박사님. 자,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재 대표님께서는 이제 아주르 8호의 펠빅 헬스 코리아 대표로 계시고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 주셨네요. 자신의 몸이 기뻐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라는 모토를 주셨고 물리치료사이시죠. 그러니까 19년 경력의 물리치료 임상가이자 이제 기업가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산후 여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골반저 재활 치료를 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저랑 부인 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골반저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미팅을 하고 여러 연구를 좀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희장 박사님께서는 현재 펜실베니아에서 지금 미국의 이제 골반 건강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 하시다 도미를 하셨죠? 왜 도미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펠빅 헬스 코리아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메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분 소개를 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네. 어쨌든 뭐 두 분 이제 이렇게 저도 맨날 이제 나오던 분들하고 다르게 두 분을 초대해서 조금 이제 저도 살짝 긴장도 되고 평소랑 좀 다른데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 대표님부터 네. 여기 비욘디 유튜브 방송 처음이실 거고 네. 네. 시청자분들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르 8호의 대표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장학균 교수님께서 뜻깊게 비욘디 참여를 초대해 주셔서 오늘 미국에서 온 조이 박사님과 함께 골반저 재활 전문 물리치료 영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부인과 전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골반저 재활 물리치료를 도입을 해서 산부인과와 그 산후조리원에서 지금 현재 도입하여 병원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조이 박사님께서 또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왔고요. 리하이블리 헬스 네트워크이라는 곳에서 골반저 재활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분야 영역이고 저는 미국에서 한 9년 동안 임상활동을 했는데 그렇지만 한국의 많은 여성분들도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혜 대표님과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다양하게 골반저 관련된 문제 있는 분들을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네, 일단 골반저 건강, 우리가 펠빅 플로우라는 되게 중요한 여성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가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의사로서 여러 가지 골반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골반저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텐데 뭐 요실금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뭐 골반 장기 탈출증도 하나가 될 수 있고 특히 여성은 여러 가지 그 출산이나 폐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한번 이제 그런 큰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의사로서 아프면 와서 치료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시기 때문에 조금 저희 의사들이나 그런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또 김재 대표님께서는 또 산모들 출산 후에 이런 그 경험이 많으시고 한국에서 조효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은 제가 어쨌든 관심 있는 영역이고 실제로는 저는 이제 부인암 환자를 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외래에서도 이런 골반저 관련된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
관련된 수술도 가끔씩 하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심 있는 와중에 또 김재 대표님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모셨습니다. 아무튼 두 분 바쁘신데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네,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혜 박사님께서 이제 실제로 뭐 치료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골반저 그 기능 부전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분들이 있으시고 골반저 재활은 어떤 환자분들이 받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보고 있는 환자분 여성 3분의 사례를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32세 2년 전에 제왕절개로 초산을 분만을 했습니다. 자연 분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주 증상이 기침 그리고 아이하고 놀 때 점프할 때 소변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소변이 새고 그래서 하루에 2개의 패드를 사용을 하는 것 때문에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하고 놀 때 그 소변이 새는 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아이랑 놀 때 소변이 새지 않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고요. 두 번째는 54세 중년 여성입니다. 1년 전에 폐경기를 경험하셨고 2번의 자연분만, 20년 전에 자연분만을 하신 거죠. 주증상은 성교통 때문에 오셨고요. 관계 시에 찢어지는 듯 타는 듯한 느낌, 통증이 있는 관계를 하시는 것이 주증상이셨고 목표는 통증 없이 성교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 어르신은 72세 여성분이시고요. 3명의 자연분만을 하셨어요. 40년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셨죠. 그렇지만 3명의 자연분만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변실금이 큰 그 문제로 고민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손녀 결혼식에 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영국에서 손녀 결혼식을 한대요. 근데 기차도 타야 되고 가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 변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할까봐 냄새날까봐 이런 문제 때문에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 3분이 다 골반저 기능장애라는 진단명을 받으시고 보존적 치료로 골반저 재활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셨어요. 네, 어쨌든 분만 뭐 하시고 나서 또 제왕절개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골반저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네, 근데 많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쉽진 않는 게 한국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끄집어내서 이런 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반저에 대해서 한번 조희 박사님께서 조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골반저라는 용어가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pelvic floor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케겔 운동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골반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골반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해먹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조직을 이야기하는데요. 피부 조직부터 골반 장기 바로 밑 조직,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조직을 우리가 골반저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근육 조직을 우리가 골반저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육을 훈련시켜서 기능을 개선시키는 운동이 골반저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위치가 골반 밑, 그 장기를 바로 떠받들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 뼈가 없이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수축 이완할 때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여성 건강을 위해서 골반저라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골반저가 없나요? 교수님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도 골반저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다만 차이가 뭐냐면 네네. 이제 골반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해부학적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건데 남성은 구멍이 2개고요. 네네. 소변과 대변이 배출된 통로가 2군데고 네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디자인됐기 때문에 질 구멍이 추가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네네. 생애 주기 과정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 골반저 기능장애의 비율이 훨씬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도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좀 보면 좀 더 충분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자,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요. 얘가 눈으로 보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래 있기 때문에 만지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근육을 수축하는 거 보면 이 사실 근육이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많은 근육들이 실제 16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과략의 움직임을, 조이는 움직임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함께 움직였을 때 이 리프팅되는, 들어 올려지는, 얼굴 방향으로 들어 올려지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케겔 운동 하잖아요. 그냥 조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이 통합적으로 팀으로 수축했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근육 수축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영상을 보니까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 뭐 김재 대표님 추가로 코멘트하실 부분이 있나요? 충분히 잘 해주셔서 네네.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근육이다 보니까 인지하고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같이 강화 운동, 이완을 충분히 해주시는 그 포인트를 직접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골반적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것도 다른 근육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근데 얘의 위치가, 해부학적 위치가 골반 밑에 위치해 있고 장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려진 바에 의하면 5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다 과학적으로 보고된 내용들이고요. 가장 크게는 골반 장기 밑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멍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괄약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변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얘가 성기능에, 그러니까 오르가즘의 강도와 그리고 어떤 발기와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몸통의 코어 근육의 일부로서 몸통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얘가 수축 이완을 하게 되면 혈류 림프계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의 펌핑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 모든 기능들이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골반적 근육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근육을 위해서,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골반적 근육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야겠는데요. 혹시 중요한 팁 같은 게 하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이효재 대표님? 특히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존재하는 골반 바닥에 대부분 만져보시면은 골반뼈 자체가 앞뒤 좌우는 다 있어요. 딱딱한 뼈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기들이 보호받고 있는 구조가 골반대인데, 우리가 손바닥을 아랫부분으로 이제 회음부라고 하죠. 남성, 여성 다 회음부에 손바닥을 깔고 앉았을 때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 그 부분들이 다 골반 바닥 근육들이에요. 그 근육들이 저희가 만졌을 때는 인지되지만 대부분 다 뼈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과 달리 바닥에는 열 몇 개의 근육들이 촘촘히 바닥을 채우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해먹과 같이 버티고 있는 근육들이다 보니까 횡격막과 골반 바닥은 쌍으로 호흡에 의해서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24시간의 운동을 늘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호르몬이나 나이, 노화에 따른 그 노쇠되는 근육의 양과 탄력의 증감에 따른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 실제적으로 그 근육이 존재한다라는 인지, 그리고 케겔이라고 알려져 있는 골반 저 바닥에도 우리가 이두박근 운동을 하듯이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주변에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과 운동 시설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그리고 주치의를 통해서 주기적인 체크와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질문 라푼젤님께서 네네. 소변을 봐도 돌아서면 또 마려운 게 골반적 건강이랑 문제가 될까요? 조혜 박사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골반적 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배뇨 장애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골반적 기능 장애라고 분류를 할 때 배변에 문제가 있는 문제를 저희가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변을 봐도 뒤돌아서면 또 마려운 게 방광 자체 내에 어떤 병렬적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골반적의 과긴장성 혹은 것이 어떤 습관적인 배뇨 습관들, 이런 부분들을 골반적 건강이라고 우리가 진단하고 관련된 치료들을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골반적 건강이랑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다른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특히 이제 비뇨의학과를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송희 엄마님께서
남자에게도 이런 골반적 강화로 대표적인 케겔 운동이 정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나요? 여러 질문 주셨는데 김재태 대표님 어떻습니까? 너무 궁금하고 매우들 질문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남성 골반 바닥에도 여성의 분만에 작용하고 분만에 그 데미지를 받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남성들은 대부분의 전립선 기능의 이상과 발기부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실제 케겔 운동과 같이 남성의 골반 바닥에 깔려있는 근육들에는 중요한 기능 중에는 정력을 강화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발기를 유지하고 발기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정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의 근육과 신경 그리고 나머지 우리 혈관들이 하는 작용들의 골반적 근육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임산부 부부들이 왔을 때 아빠가 엄마에게 도와줄 수 있는 회음부 마사지나 여러 가지 서비스 대신에 아빠가 막상 노화 4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남성 골반저에도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저 관리가 필요하다. 그때는 부인이 남편에게 골반저 건강 관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교육해 드리는 부분으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라푼젤님께서 골반적 건강이랑 자궁 근종이랑은 상관없을까 질문 주셨는데 자궁 근종하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흔하게 오는 질환은 어쨌든 골반적 근육의 약화로 인한 골반 장기 탈출증이 흔하게 올 수 있겠죠. 네, 자궁 탈출증이나 방광류, 직장류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질환은 분만이 이제 힘들게 된 난산의 경우에 어쨌든 많이 올 수가 있고 어쨌든 여성에서는 출산이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데 특히 자연분만 네. 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확실히 그 자연분만한 분하고 자연절개 하신 자연절개. 분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임산부를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러 산후 네. 치료해보면 어떻습니까? 자연분만 할 때 여성들 보시면 실제적으로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은 똑같이 임신 10개월 임신 말기까지 골반저가 받는 그 스트레스 또는 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골반저를 미리 그 손상을 미리 준비하고 자연분만의 자세 준비 그리고 골반저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마사지 그리고 유연성 회복 이런 부분들로 준비를 했을 때 분만 후에 회복은 굉장히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매우 높은 회복률을 보인 건 맞고요.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 환자분들의 조금 손상도가 높을 경우에는 그 불편함이 다소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의 시기에 치료가 진행이 되고 관리가 진행이 될 때에는 큰 문제점들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도 그 문제가 사실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과연 제왕절개는 골반저 손상을 얼만큼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 제왕절개한 여성들에게서도 골반저 기능 장애가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원인은 임신 자체가 골반전의 과도한 부담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골반저에 대해서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다고 했는데 스튜디오는 되게 더운 것 더우세요? 같아요. 네. 땀 흘리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더운데 주제도 더운 주제라서 PD님 선풍기 좀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많이 덥네요. 합니다. 이렇게 핫한 주제입니다. 네, 50분까지 하면 저도 사우나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골반적 근육은 정말 중요하고 이게 이제 산부인과 뭐 비뇨기과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뭐 어떤 여러 기능 장애, 네. 기능 손상을 가진 분들 꽤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겠죠.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어떤 시스템으로? 너무 중요한 네, 질문이시고요. 저 궁금한데 저는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서양 여성들의 경우, 특히 이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여성 건강 차원에서의 골반저 건강 관련 서비스를 뭐 교육 그리고 홍보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른 부위 신체 부위 아픈 거하고 다르게 쉽게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에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수많은 온라인상의 자료와 정보와 교육 정보들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저 처음 듣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셔서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역시 여전히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고 접근하면 사실 굉장히 예방 가능한 문제고 그리고 치료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치료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어서 다음 내용도 좀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골반저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른 근육들하고 다르게 중력이 항상 노출돼 있고 항상 그 무게 골반 장기들의 무게를 항상 떠받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변화되는 복강 내압이 변화되는 순간에 계속 반응하게 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 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복부의 압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원장님 한번 기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침하면 감기 걸려서 계속 할 것 같아서. 자,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지금처럼 웃고 점프하고 이럴 때 복강 내압이 사실 조금 더 극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네. 그때 그 골반저에 가해진 하중이, 부담이, 부하가 사실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골반저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고 기능하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런 활동 시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혹은 다양한 어떤 그래서 구조적, 해부학적,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진단명들을 갖게 되는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요실금, 편실금, 성교통, 골반 압박감, 장기 탈출증, 통증, 성기능 문제, 항문통 다 골반저 근육들이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육이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압을 조절하는 것이 또 재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골반저 기능 장애가 있으면 다양한 질환이나 질병들이 올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외래에서 이제 골반 장기 탈출이나 묘실금 환자분들, 그다음 골반통, 뭐 항문통, 뭐 이런 것들, 골반 통증 이런 것들은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성 건강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의사들은 이제 그 질병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그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박적 구조인 이런 것들 근육을 잘 강화시키는 방법을 같이 한다면 네.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면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보조적, 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어쨌든 이런 골반적 기능 장애가 오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네. 그렇죠. 네네. 저희 그 치료실에 많이들 울고 가십니다. 네. 맞아요. 이게 말 못할 고민인 건 거예요. 이게 다른 부위의 신체 부위 아픈 거하고 내가 성교할 때 통증이 있고 그리고 웃을 때마다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자존감과 어떤 신체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우는 분들을 쉽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 저는 매일같이 그 부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울 정도로 하면 뭐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맞아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우리 김지혜 대표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성 골반저 장애라는 그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국제적 기준으로 알려진 바로는 4명 중에 1명꼴로 흔하게 발생이 됩니다만
3명은 괜찮아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매일매일 현장에서 골반저 재활 산전산후뿐만 아니라 골반저 재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아직 한국에는 많은 다수의 골반저 재활 전문 물리치료실이 존재하지 않는 덕분에 집중적으로 저희 치료실을 찾는 분들의 비중을 보면 저희도 비슷하게 4명 중에 한 분 꼴이 지금 골반저 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명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환자, 네. 산부인과 환자에 국한된다면 뭐 절반 이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그럴 수 같고, 있죠. 저도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산부인과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궁절제술, 우리 예전 표현으로는 자궁적출술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뭐 환자들 와서 자궁을 드러내는 이런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은 어감이 좋지 않아서 자궁절제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자궁절제술을 하는 여성들이 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면 어쨌든 그 근육에 영향을 주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골반 장기 탈출이나 여러 가지 소변 보는 거 조금 불편한 거, 물론 신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변 보는 게 좀 불편한 거, 그런 것도 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수술하고 나서 이런 골반저 재활 운동을 치료를 한다면 그런 부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실제 어떻습니까? 미국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저희 이 골반저 전문가들의 입장으로는 사실 모든 수술은 대부분의 수술은 재활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무릎 수술 재활, 네. 고관절, 허리, 네네. 어깨. 이것도 사실 근골격계 수술이거든요. 네네. 네. 예, 복부 혹은 골반저에 손상이 가해지는 네네. 신경근골격계에 손상이 가해진 수술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골반절을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부위에 이제 재활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 골반 다양한 유형의 골반 수술과 관련된 골반저 재활 프로그램은 그 선진 해외 같은 경우는 매우 잘 설계되어 있고요. 네네. 관련된 연구들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네네. 재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환자분, 여성분들이 어디 병원에 가서 이런 것을 상담하고 얘기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은 네.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네. 그렇거든요.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앞서 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여기 한국으로 올 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즉 대기 환자가 한 4개월 정도 밀려 있었어요. 그 네네. 얘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너무 열심히 보내주셔서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수술 이후의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네네.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실정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점점 더 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도 이런 실정에 맞춰서 요즘 삶의 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물론 하나 예는 산후조리에서 그럼요. 그 순간적인 거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때 또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회복이 되냐 안 되는데 그럼요. 그 짧은 순간이 아니라 이제 그때 잘 받고 또 그 이후에도 잘 관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이제 폐경이 오고 나서 어떤 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골반적 기능이 또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네.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그런 수술한 여성에서 네. 이런 골반저 재활 운동을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런 우리 디자인을 짜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조금 해봐서 실제로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바쁘지만 다들 바쁘시겠지만 빨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리리님인지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뭐 서울에도 있나요?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지는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펠빅 헬스 코리아에서 많은 일단은 교육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펠빅 헬스 코리아가 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기관이죠? 펠빅헬스 코리아는 네. 제가 2018년부터 그 북만하는 여성병원 내에 산전 산후 전문 물리치료실을 개설하면서 그 산부인과 주치들과 일을 해 갈 때 가장 그 조명되지 않는 부분이 골반저라는 부분에 상과에 직결되는 그 신체적 그 골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교육, 그 ICS라고 국제 무대에서 국제
그 국제적 그 전문 기관 면요장애 그 전문 기관에서도 근거를 두고 그리고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조희장 박사님 비롯해서 해외 국제 기준에 맞춘 전문 재활 영역을 아카데미화해서 한국에서 런칭을 한 아카데미 이름이 펠빅 헬스 코리아입니다. 어쨌든 지금 펠빅 헬스 코리아는 이런 물리치료사 분들을 교육하고 네. 배출하는 데 일단은 첫째 목적이 있겠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셔야지 어쨌든 환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건데 결국에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처방과 진료가 필요한 게 예, 맞습니다. 우선이죠.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골반저 건강과 질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야 된다는 게 또 현실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골반저의 생애 요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께서 한번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그래프는 2008년도에 미시간 의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세로축은 우리 근력의 최대치를 기능성을 나타내는 축이고요. 가로축은 나이예요, 연령이에요. 보시면은 20대에서 정점을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20대에서 정점을 찍었는데요. 오른쪽으로 흘러갈수록 빠져드는 곳은 분만을 경험하는 20대와 30대 중간. 하지만 아주 극적으로 바로 회복을 해서 그래프를 완곡하게 가다가 70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펑션, 기능 장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는 분만, 첫 번째 분만에서 저렇게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을 했다면 첫 번째 20대, 30대 출산을 경험하고 곧바로 20대에 30대 가까울 때 두 번째 분만을 경험했을 때 그래프의 끝을 보시면 60대에 기능장애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한 번 경험하신 분들 아까 앞에서와 같이 70대에 기능장애를 경험한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는 첫 번째 분만의 연령은 20대로 유사하나 손상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심할 경우에 기능 회복을 하기 어려운 골반 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똑같이 이제 위에 그래프 B, C, AB 그래프는 그 정도의 차이가 손상의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덜한 경우에 골반 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그 연령대가 늘어난다라는 그래프였습니다. 이렇듯이 적절하게 20대에서 30대 분만하는 요즘 저희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과 난임이 문제이듯이 그들이 나이에 의한 호르몬 문제로 골반저의 기능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하게 된다면 더욱이나 적기에 골반저 기능과 관련된 훈련이나 치료적 중재가 들어갈 경우에는 고령 임신이나 그리고 이제 난임, 불임과 같은 여러 가지 시술들에 노출되는 골반저일지라도 잘 회복하고 골반저 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연령대를 보다 늦출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이제 그 여성이 있어서 네. 자연분만을 하면 할수록 골반적 빨리. 기능이 빨리 따지면 회복은 되겠지만 네네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연분만은 여러모로 네. 산모나 태아한테 되게 중요한데 네.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세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구분한 건 아니고요. 네. 임신 자체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회복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의 역할은 뭐냐면 이것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있어도 적절하게 빠른 시기에 재활을 받게 되면 이 A 그래프로 갈 수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연시키거나 관리하는 부분들을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A로 갈 수 있게끔. 네. 네. C로 가면 서글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 인종, 뭐 이런 서양 여성이나 동양 여성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동양 여성은 골반의 그 구조 자체가 적어서 자연분만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제 서양의 여성들은 골반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놓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힘 몇 번 좀 잘 놓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골반저 근육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조혜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네네. 아시안인이고. 근데 제가 보는 사람들의 98%는 다 서양 여성들이었어요. 네. 물론 이 서양 여성도 지금이 보이는 연구가 2015년도 연구인데 저는 또 난산 여성들을 또 많이 치료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출산이 어려운, 그리고 보통 알고 있는 서양 여성은 네. 잘 낳는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에이시안 여성과 그 백인 여성들 사이에 골반저 근육의 형태, 조직학적인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소개가 돼서 그런데 여기 연구의 결과는 차이가 있다였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가장 크게는 근육이 좀 더 두껍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이 만드는 공간이 좀 더 좁고, 그리고 골반 장기 이동도 좀 적게 내려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협골반 때문에 출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것이 있지 않나. 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다라고 이 네. 연구에서는 보고되고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골반저 기능 장애의 위험 요인들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자연분만이 많은 것들이 상가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 요인들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여성도 골반저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조직도 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뻣뻣해지고 탄력도 적어지고 약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고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그리고 만성 변비, 우리나라에 변비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과도하게 계속 힘주는 일들을 오래 하다 보면 몇 년, 수년 하다 보면 그것이 골반 기능 장애로 연결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 자궁 척추술, 골반 수술, 그리고 만성적으로 기침해서 복압을 높이는 행위들, 과도한 운동도, 사실 신체 활동하면 다 좋잖아요. 근데 골반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내가 러너다, 달리기를 매일 한다, 리프팅 매일 한다, 그럼 골반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관련된 운동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굉장히 케이크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폐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때 맞습니다. 조직의 변화 때문에 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여성에 있어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결국은 나이 든 여성 폐경이 되고 여러 가지 뭐 변비, 수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50이 넘어가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죠. 근데 그거는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질환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거 골반저 이런 건강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는 폐경이 오기 전에 폐경이 왔을 때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미리 좀 진단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서 폐경이 왔을 때 좀 이런 여성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왜냐면 이거 문제 말고 골다공증도 오고 막 여러 맞아요.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인 환자를 보지만 부인과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일환으로 이런 골반저 기능 장애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요거 한번 해먹어 얘기해 주셨는데 김 대표님께서 한번 좀 네.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강하고 건강한 골반저 근육이라고 하면 저렇게 그 사진과 같이 우리 장기 방광, 여성의 경우입니다. 방광과 자궁과 우리 직장이 이렇게 지지되고 있는 빨간 두꺼운 밴드처럼 강하게 해먹이 매달려 있는 해먹처럼 지지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모습과 달리 오른쪽은 방금 우리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 손상이나 연령이나 그리고 호르몬 장애를 통해서 취약하고 늘어진 골반저 근육 모습이에요. 보시면 너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 얇아진 그 밴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펠빅 플로어 머슬의 기능 장애가 눈으로도 확인되는 그 느낌이 오죠. 확연하게 늘어져 있는 해머.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 네, 네. 이런 거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조금 물리치료하는 사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곳은 제가 매일 임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현재 저곳은 우리 그 펜실베니아 조이 박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미국의 골반저 재활 치료실의
그 사진들을 보고요. 최대한 복원을 하고 그 간접 조명이나 여러 가지 최신 장비들을 최대한 한국 여성들의 골반저 장애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신의 장비와 그리고 안락한 안정적인 분위기, 조도 그리고 전문 치료사들의 훈련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갖추고 환자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과 함께 심적인 치료, 신체적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저희 천안의 그 병원 내 물리치료실입니다. 네, 일단은 뭐 분위기만 봐도 좀 편안해 보이죠. 보이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이제 어쨌든 드러내기 어려운 곳을 네.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성이든 남성 선생님이든 어쨌든 보통 여성 선생님이 많겠지만 네. 어쨌든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조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좀 더 어떤 물리치료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골반저 재활 물리치료를 이야기할 때 멀티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보통 뭐 케그 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중재 방법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골반이 건강한, 그래서 골반 건강 치료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뇨, 배변 장애가 있으면 그것이 습관상의 문제라면 그런 부분들도 행동 수정이나 뭐 화장실 교육, 뭐 배뇨 습관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시키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가 근골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골반저 근육이 가장 건강하고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내, 학문의 골반저 도수 치료나 혹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객관적인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바이오 피드백이나 혹은 초음파들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이 실제 시각적으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근육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한 7년째 해오는 이 산부인과 그 산전산후 물리치료를 해오던 중에 이제 올 초에 저희 그 파트너사 병원 의료진들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 이제 골반저 내진, 질 내진 치료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물리치료사들은 그 환자분께서 내진 치료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께는 비내진적 접근으로 골반저 기능 장애를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흔쾌히 허락하시는 분들께는 단기간에 아까 보여드렸던 최신 장비들과 그리고 전문 치료적 접근으로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치료를 단기간에 운동 처방까지 생활 습관 처방까지 해서 네네.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치료사 선생님들은 여자 선생님들 계신가요? 제가 궁금한 건 한국은 당연히 그럴 거고 네. 왜냐면 지금 아직 뭐 발달되지 않았지만 네. 미국이 어떤가요? 남자 물리치료 선생님 있나요? 맞아요. pelvic 사실은 플로어에 대해서? 예, 저희가 2주 전에 네. 남성 골반저 재활을 담당하시는 전문가 미국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강의를 진행을 네.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께 여쭤봤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미국 내 그분이 알고 계시는 범주 내에서 23분이 골반저 재활 전문가로 남성 골반저 재활 치료사로 네네. 여성도 보고 남성도 보는 치료사가 있다. 네네. 수는 되게 적습니다. 네. 네. 미국이 그 정도면 한국에서 1호가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남성 골반저는 학문 내진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거는 괜찮은데 네. 거꾸로 네. 여성을 네. 위해서 하는 남성 물리치료 선생님이 누군가 나오시겠죠? 네. 그쵸? 나올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하고 산부인과 있을 의사 수- 선생님들은 다 남성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죠. 아, 근데 일단 저희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인식 자체가 이제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저희가 혼자 치료할 수는 없고 네. 옆에 간호사들이 같이 보조를 안 해주면 저희는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진료를 할 때 어떤 진료를 할 때도 여성인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옆에 계셔야 돼요. 맞아요. 혼자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법적으로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남자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초음파를 보든 내진하든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은 사실 고소고발이 흔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물리치료사도 고소고발이 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보험 다 들고요. 고소고발이 흔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동의서 환자가 동의하는 행위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이 한 1시간 치료 세션이면 시작부터 중간중간 계속 환자의 동의를 네네. 통해서 모든 치료 행위가 다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것이 그런 특성이라고.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럼요. 우리가 인폼드 컨센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설명하고 동의가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을 설명했냐, 부작용 설명했냐, 합병증 설명했냐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골반전은 다학제적 네. 팀 접근이 중요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케겔 운동이죠. 네. 이런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을 케겔 이렇게 했더니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있죠. 근육 두꺼워지고 네. 열공도 작아지고 작아지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좋아진다. 그러면 이런 케이크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이 좋을 것인가. 실제로 오늘 이 내용이 키 메시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뭐 키 메시지 아닌가, 이런 운동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조금 설명을 조이 박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간단하게 같네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골반적 근육 운동이라고 온라인상에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네. 저희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골반적 근육을 단독으로 수축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우리가 이 바이셉스를 상완 네. 이두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 막 엉덩이 운동하면 강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골반적 근육을 단독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4F라고 해서 골반적 훈련을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골반적 근육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해박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반적 근육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골반 앞뼈, 꼬리뼈, 해먹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면 우리가 바닥에 의자에 딱 접촉되는 부분, 그 부분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변을 참듯이 한번 해보실까요? 소변을 참듯이 다른 근육을 다 힘 빼시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소변만 참고 혹은 방귀를 참듯이 근육을 수축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리프팅 운동을 그래서 느껴보는 거예요. 근육의 그 수축감을. 그래서 느꼈다면 그걸 최대한 수축해보는 겁니다. 최대한 수축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약간만 그 반짝반짝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되면 환자분들마다 기침할 때마다 소변 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기능적인 순간에 미리 수축하고 기침하는. 그래서 복압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훈련들을 하는 것이 좀 순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우선 찾고 느끼고 수축까지 한번 해보시면 제 생각에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골반적 근육 운동을 위해서 4층까지 걸으라고 한 줄 처음에 알았어요. 4F가. 네, 아재 개그였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건강한 골반적 관리 방법을 위해서 그러면 김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조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케겔 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느끼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손상이라고 느껴지는 그 이슈들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계기들이 있죠. 그런 접점들 전후에서는 골반적 운동들을 챙겨보시는 거,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함께, 그게 배우자가 되었건 뭐 이성 친구가 되었건 함께 건강한 움직임과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배뇨 배변 습관, 그리고 건강한 성과 관련된 대화, 솔직한 대화,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근지구령, 협응 운동, 기능 운동을 하다 보면은 건강한 골반저로 그 골반적 기능 장애를 경험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용을 또 너무 잘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셨거든요. 저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저희가 또 방송을 해서 또 질문도 많이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골반 저 건강, 여성 건강에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골반저 근육, 골반저 해부와 골반저 기능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의사인 저도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만나서 연구 과제 같은 것도 신청해보고 실질적인 임상 연구도 저희가 디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해서 어쨌든 이런 말 못할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혹은 여성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거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은 처음 이게 나오셨고 그러신데도 정말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긴장하시지도 않고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한번 듣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조이 박사님부터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문가 교육들을 사실 굉장히 흔하게 많이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대중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 알면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제공이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그렇지만 라이브는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네네. 다음번에 근데 기회가 또 된다면 실제 좀 같이 프랙티스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네네. 실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또 하시다가 한국에 이런 세팅이나 여러 가지 위해서 오셨으니까 한국에서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셔서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혜 대표님께서는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초대 감사드리면서 한국의 산부인과 전문 물리치료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리고 접점이 굉장히 높은 임신 전후의 부부 대상 골반저 건강교육에 최선을 다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국민이 올바른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는 케겔 캠프를 전개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케겔 특집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뜻깊은 자리에 초대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되게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여성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쓰고 있는데 질환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리고 저희 암 치료에 있어서도 암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아무튼 바쁘신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시청 감사드리고 우리 비욘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